지금 여러분께서는 달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통백과사전 시간입니다. 교통 관련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은요.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전해드립니다. 네,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백주민 손해사정사님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워낙 더워서 네. 예. 아마 광주는 더 더울 걸로 예상되는데 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자전거를 중심으로 각종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보상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전거 사고 관련해서 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일단 뭐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 이거 뭐 전기 자전거가 특히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지 이거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자전거 전기 자전거까지는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데요. 이게 문제는 이제 전기 자전거 중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기 자전거와 또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해서 PM. 면허가 필요한 것과 구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일선에서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자전거처럼 생겼고 또 동력이 있으면 전기 자전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사실 그 중에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게 있고 없어도 되는 게 있고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예. 네. 혹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앵커님께 어떻게 구분하는지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이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그 페달을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뭐 그 차이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저는 참 애매하다고 봐요. 그걸 저는 PM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예.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페달로 인해서 동력이 발생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오토바이처럼 오른손 이 그립 돌리는 거. 옆에 네.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하는 네. 맞아요. 스로틀 방식으로 동력이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의가 되지만 딱 구분하자면 일단은 스로틀 방식이 있으면 그거는 전기 자전거가 아니고 면허가 필요한 PM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네. 그게 없고 페달로 달리는 자전거라면 그때는 순수한 전기 자전거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달을 네. 이렇게 굴리면서 가속을 얻게 되면은 그건 이제 자전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페달로 동력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예. 페달 하면서 점점 동력이 발생해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전기 자전거가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면허 없이도 가능하지만 스로틀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은 온동기 장치의 일종으로 PM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악셀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에서. 예, 맞습니다. 그게 예, 있으면은 맞습니다. PM으로 PM. 보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어쨌든 일선에서 공유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전기 자전거는 면허 없이 타는 줄 알고 네. 그냥 이 PM인지 개인용인지 전기 자전거인지 구분하지 않고 타다가 이게 사고 나면 문제가 되거든요. 왜 사고 나냐면 사고 나면 자전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도 해줄 수도 있고 보상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PM으로 가게 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보험도 안 되고 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기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네. 꼭 면허가 있는 PM과 없는 전기 자전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광주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이 있다면서요? 네. 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각 지자체별로 요즘은 자전거나 이런 각종 사건 사고, 안전사고에 있어서 그 지자체에서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자전거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자체별로 담보가 좀 틀린데 제가 광주시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예.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큰 금액 아니지만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1,000만 원, 또 입원 위로금 입원하게 되면 10만 원, 그리고 4주 이상의 진단의 경우 10에서 50만 원씩 진단 위로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알면 청구하고 모르면 못 받는 거라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잘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거 가입을 했더라고요. 자전거로 타인에게 변호사 자전거로 교통사고 지원금이라고 해서 형사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사고로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일부 이 자전거 광주 시민들 위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잘 되어 있어서 음. 운전하신 분들이 자전거 보험이 없어도 이런 부분도 활용이 좀 가능하겠다 싶어서 좀 소개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가입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이 자전거 의외로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예. 쌍방 사고일 때 예전에 한번 이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뭐 저기 가해자들 가족들이 가입한 뭐 가정 일배책 뭐 그걸로 뭐 손해배상금을 예, 예. 청구했을 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확한 용어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회 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드려도 우리 일상에 워낙 밀접한 보험이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준비해보고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을 하는 게 이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일배책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보험 가입자만 보장하다가 이 앞에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가족이 붙으면 그때는 그 등본에 돼 있는 가족들 모두가 피보험자가 돼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실수로 보상을 해야 될 때는 이 보험에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특약으로 운전자 보험이나 일반 실비보험이나 이런 데 특약으로 가입하는 건데요. 월 보험료가 뭐 500원, 1000원 이 정도예요. 굉장히 저렴한 거라 이거는 몰라서 가입을 안 하는 거지 알면 꼭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디 뉴스 보니까 그 안전 울타리가 없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추락사를 했을 때 이 뭐 지자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와 관련돼서 뭐 말씀해 주시면.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에 비해서 이렇게 어쨌든 달리면 노출돼 있잖아요, 몸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 하다못해 그 자갈이 많이 있다든지 낙엽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그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도로가 하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그 작은 그 충돌에도 골절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내 잘못이니까 그냥 내가 치료받고 말아야지 실비를 해야지 하고 끝낼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사고 원인이 어떤 주변에 도로에 하자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 원인을 사진을 잘 찍어서 입증만 되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배상책임 보험에서 뭐 위자료, 휴업손해, 뭐 성형비용, 후유장애 보험금까지 자동차 보험처럼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아마 2021년도 1월달에 그 광주 신안동의 그 다리 내리막에서 발생한 사고 같은데요. 그 내리막에서 가다가 그 고령의 어르신이 그 난간 1m로 떨어져서 사망했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올 초에 판결이 났는데 그 지자체에서 울타리를 제대로 쳤더라면 사망이 이르지 않았을 텐데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해서 책임이 약 한 30% 정도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인정됐던 판례입니다. 자, 오늘 내용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팁을 주신다면요? 지금 뭐 도로에 하자일 때는 그렇게 한 것처럼 만약에 공사장 부근에도 사고 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장이 자진물이라든지 뭐 바닥에 물기나 기름기나 오물이 있어서 넘어있다면 이런 부분들 꼭 사진 찍어서 입증을 해서 그 공사장에서 가입한 건설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우리가 자전거는 일상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가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배책 꼭 가입을 하시고요. 또 자전거 운전 많이 하시면 그 자전거 운전자 보험도 있어요. 자전거 운전자 보험도 별도로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84번님이 혹시 2, 3년 지난 사고 요거는 보호받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소멸 그 시효의 문제인데요. 소멸시효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앞날로 판례이긴 하지만 여하튼 사고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청구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그 광주 시민을 위한 그 자전거 보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3년입니다. 3년이에요? 그렇군요. 그것도 3년이라 지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백주민 손해사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광주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이 이게 잘 보면은 이 행정복지센터 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다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런 거 유심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맞아요. 그러면 유익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유, 이렇게 눈 이렇게 뜨고 그럼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예. 지켜볼 그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예. 눈 껌뻑껌뻑하면서.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저희 이제 1, 2부 마칠 시간이에요. 그래요. 자.